세상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 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봄날의 봄입니다. 네, 오늘은 4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아무도 사실 궁금해 하지는 않으셨는데 저희들이 미리 좀 고백을 하자면 아마 들으실 때 울릴 겁니다. 저희들이 녹음을 동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울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저도 이제 블로 같은데 자주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음지에서도 음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껌껌한 이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다가 잘 되면 뭐 양지로 나갈 수는 있으니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화 들어보니까 희미하게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상인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하. 들으셨어요? 나만 들은 거야? 그건 못 들었네요. 자세히 들으니까 멀리서 예. 행상인들이 외치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 통해서. 그거 들리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재밌으셨으면 본인이 하는 방송을 본인이 그렇게 직접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프로의 세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집니다. 모니터링. 아니 그보다는 그냥 할 거 없어. 아니 어떻게 아유, 저희 바쁘신데. 핑크밴드님 항상 보면 시간이 많으셔요. 이게 바쁘신데 항상 보면 강의하고 계시고 어디 너무- 뭐 나가시고 뭐 할 거 엄청 그래요? 많으신 건 책도 쓰시고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항상 보면은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유롭게 하시는 바쁘지가 거죠. 시간 잘 쪼개가지고 우리 그럴 리가 빨리 없는데. 진행하도록 할까요? 뭐 다들 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세계를 녹화를 하는 건데 예. 다들 어떻게 잘 지냈어? 저는 1박 2일로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셨겠습니다. 이렇게 뭐 저는 핑크팬덤하고 완전 정 다른 삶, 항상 뭔가 시간과 스케줄에 꽉 짜여져 있는 그 노동의 어떤 노동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이 인생.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길. 그런가요? 그렇죠. 일이 많다는 건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뭐 풀칠한다고 하죠 이게. 풀체. 예. 제 생각에는 내려놓는데요. 내려놓는다. 그렇죠. 인간관계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럼 이것도 여유로워져. 내려놔야 되는데 뭐니도. 이거요? 네. 그거 내려놓고 여유있게 하시면 되죠. 내려놓고. 네, 뭐 이거를 1등 마음 하겠다는 편하게. 마음 없이 저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번 들을 사람 듣던가. 저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네, 최근에 요 며칠 계속해서 예. 방송에서 111년 만에 최고 서울이 온도라고 거의 39.9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셋 다 이제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금 엄청 더울 때는 40도까지 그렇죠. 올라가는 거고 거의 뭐 사하라 사마요. 엄청 추울 때는 20도까지 또 내려가는 거고 시베리아를 땀 빼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 겨울 서울의 기온이 러시아보다 더 추웠거든요. 그쵸. 네. 시베리아보다 더 추운 한국.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건축이 저희들이 보면 외국은 100년도 건물들이 튼튼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보통 50년만 돼도 이거는 부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30년만 해도 부시자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재건축연한도 사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그래도 저희 셋 중에 토미님이 이쪽 관련 전문가시죠. 전문가시니까 연관이 있나요? 이게 기온이 이렇게 크게 편차 있는 것과 어떻게 봐야 건축의 될까요? 수명과? 연관이 많죠, 아주. 그래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온과 그다음에 건축물의 자재, 자재. 건축물의 구조물, 그리고 이제 관리자와 사용자의 어떤 그런 사용 습관에 따라서 굉장히 연관이 밀접합니다. 특히나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대부분 예. 여성분들이 자동차 잘 좀 머리 아파하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장안평 도시재생 센터 가가지고 자동차 장안평 설명을 들었는데 중고 자동차의 메카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의 장인이 계세요. 예. 그분이 뭐 한 30년 가까이 자동차를 내부부터 그다음에 교육부터 그다음에 자동차를 정말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장인 명칭을 다루신 분인데 그래요? 네, 그분이 멋지시다. 이제 굉장히 강의 재밌었어요. 자동차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구나. 예. 같은 자동차라도 장비 점검이나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거의 뭐 몇 년의 어떤 그런 사용 연한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잘 쓸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동차랑 건축물이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물 그렇겠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뭐 설비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내부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보이게 이제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매입돼 그러다 보니까 있죠. 일반 분들이 마치 자동차 엔진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본인이 이제 보수한에 따라서 건축물의 수명도 굉장히 연장이 될 수가 있고 잘 쓸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봄, 가을 계절이 많이 없어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름, 겨울만 있는 계절이 돼버렸어요. 네. 어느덧. 저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좀 에어컨을 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에어컨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말 이상 기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안 틀고 자면 틀어야 될 지금이 정도가 너무 된 걸 이제 덥죠, 정말 그 피부로 느끼면 정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도 지금 굉장히 폭염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네, 뉴스에서도 거기는 오히려 틀라고 그러는데 일본. 네. 근데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그만큼 전기 사용을 장려하는 이유가 대비를 많이 했더만요. 태양열 설치를 통해서 지금 거의 전력량의 예. 20에서 30% 정도를 다 태양열 에너지로 동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끌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에너지에 대한 대책을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정부에서 원래 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예.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나라 아직 지금 전기료 자체도, 전기 사용료 자체도 지금 누진세가 적용이 그렇죠. 돼서,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에어컨 틀면 무조건 끄라고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근데 굉장히 그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누진세가 아니라고요. 이게 왜 세금이냐고. 누진 요금이라든지. 요금이죠. 요금을 해서 국가에는 사람들이 세금이 이 세금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죠. 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용요금이죠. 네, 그렇죠. 사용요금이죠. 사용요금인데 그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2배가, 그렇죠. 4배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계절이 2계절로 이렇게 압축되다 보니까 예. 건물이 견디기에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를 예측하고 건축물을 시공한 게 아니었거든요. 기존에는 사계절을 감안하고 건축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의 상태와 지금의 어떤 기온, 온도 자체가 맞지가 않죠. 예, 사실은 굉장히 미래형 건축물을 짓는 녹색 저탄소 운동에 참여한 그런 외국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온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물이 굉장히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열을 이용한다거나, 지열이라는 거는 평소에 이제 땅의 온도, 예. 토지의 온도를 이제 에너지원으로 축적을 해놓는데, 축적을 할 때 이제 설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지하에 보통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에너지원을 보충해서 마치 태양열 태양열 패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온도를 네. 받아서 비축을 해놔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쓸 수 있도록 건물 자체적으로 그렇게 에너지 건물을 많이 이제 좀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대부분 어떻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실내에서 지금 개인마다 온도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서 건물 수명은 지금 이런 상태로 되면 점점 앞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통 말씀드렸어요. 건축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몇 년 정도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명이 거의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30년은 이제 소형 건물들, 이제 개인들이 짓는 네.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네. 연립 빌라 이런 것들이고요. 저층 주택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 지금 40년에서 30년을 바뀌고, 그렇죠. 그 30년을 또 다시 40년으로 하겠다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30에서 40년 정도다. 30년, 40년이 되면 건축물의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맛이 갔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30년, 40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거를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건축 관점에서 그러면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에 근거해서 그런 연도가 생긴 거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그 명제에는
또 많은 경제적인 게 또 뒤따르게 돼 있어요. 네. 어떤 게 들어갈까요? 어떤 이제 사실은 건설업 자체가 나라의 어떤 기초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큰 그리고 산업이죠. 이제 네. 수많은 일자리와 예. 또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 용역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다 감안하고 건축물이 지금 뭐 당장 짓지 않는다고 쓰러지진 않잖아요. 지금 뭐 넘은 애들이 그렇죠. 사실은 너무 음마 아파트라든지 그렇죠. 뭐 중흥 아파트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지금의 재료 자체가 콘크리트다 보니까 네. 이제 콘크리트는 사실 저희가 뭐 100년을 버티지를 못해요. 콘크리트가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점점 이제 저번에 우리 곰님한테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콘크리트도 나이가 들고 계절이 이렇게 온도차가 크고 콘크리트의 어떤 배합물 자체가 또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배합물. 그래서 그 배합물이 좀 좋지 않은 것들로 만약에 이루어진 그 시멘트의 재료라면 거의 이제 100년은커녕 거의 50년도 지탱을 못해서 균열이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부적인 뭐 그런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하중을 감당 못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내부의 어떤 주변의 어떤 충격, 진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이게 기반이 정말 약해져서 예전에 저희가 삼풍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진짜 뭐 큰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건물이 붕괴되는 그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건축물이란 게 사실은 이제 재료도 중요하고 구조도 중요한데 지금의 기후에는 그 전에 저희가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 시공력으로는 조금 이제 기후를 버티기가 좀 힘들다라고 봐야죠. 그럼 10년, 20년을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보면 그 건축되어 있는 주택, 아파트 이런 걸 볼 때 2002년도를 예. 전후로 보면은 좀 주택 질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전후로 볼 때 좀 그 건축물 질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게 알기로는 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좀 개정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뭐 건축하는 사람이 지 능력껏 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법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게 좋아진 건데 그 연관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소형 건축물을 기존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도 건축을 신축할 수 있었던 법이었어요. 네. 150평 미만의 네. 소형 건축물을. 그러니까 이제 막 아무나 지었던. 그럼 인테리어 업자라는 것은 인테리어 업자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업자라는 자격증은 인테리어는 없잖아요. 뭐 사업자 등록 중에 그렇죠. 네. 건설업과 업태를 이제 업종을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치는 것은 종합건설면허라고 하는데요. 종합건설 면허를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그 회사는 전문 그 기술자, 저도 이제 네. 전문 기술자인데 건설 그 시험이 있어요. 저희도 시험이 있고 뭐 건설 학과를 나와서 저희 이제 실무 경험이 몇 년이 있느냐 이걸 이제 다 그 근무했던 이제 자격증을 다 따져가지고 건축 관련 회사 근무를 예, 이제 시공과 그걸 설계 뭐 이런 쪽으로 뭐 네. 다 나뉘어져 있어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엔지니어들이죠. 네. 그 엔지니어들의 어떤 경력을 감안해서 이제 나라에서 우리 뭐 마치 공인중개사처럼 네.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고 그러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어떤 기준 뭐 자본금이나 이런 기준을 부합하는 회사에 주는 그 종합건설 면허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면허 없이 집을 지었던 시절이 있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쉽게 넣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겠어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일을. 대충 짓는 거죠.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날림 공사. 날린 거구나. 그렇죠. 네. 날림 기자 날림 많았죠. 진짜. 네, 날림과 하자 투성이였었어요. 그렇죠. 정말 네. 저는 이제 무법천지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냥 무법천지였어요. 네, 완전히.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냥 일반 분들이 그냥 건물 지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시고 그게 동네 90년대 네, 그랬죠. 네. 동네 집 잘 짓는 아저씨 있어. 그 아저씨 지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서 네. 그 아저씨들이 한두 채 처음에는 단층을 짓다가 나중에는 이제 2층, 3층, 4층까지 올리고 어라 이거 한번 줘보니까 알겠네 이래갖고 그렇죠. 상가주택, 근린생활 시설까지 다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되네 해갖고 그분이 이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아파트까지
뭐 민간에서 아파트 지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멋있다. 점점 해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실무자로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누수가 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벽이나 바닥을 파볼 일이 되게 많은데요. 정말 그 연립과 빌라가 안에 들어있는 재료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엉망인 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파트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연립만 안 맞췄으니까. 아파트도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감리를 철저하게 하고 관리 감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청라 같은 경우에도 철근을 뭐 몇 개 빼먹어갖고 그렇죠.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서 그렇게 그 힘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공하면서 진짜 철근 몇 개 그 빼먹고 그리고 이제 재료를 몇 개 정도만 단가가 올라가면 진짜 100원, 200원 정도 단가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이익이 이제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이 굉장히 그 돈과 정말 직결돼 있고 욕망이 굉장히 직결돼 있는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리가 좀 또 많은 산업이기도 하죠. 노가다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많이 먹었죠. 철근 약간 빼던 거 생각하는 정도. 대기업이 건설사를 사랑한대잖아요. 기작을 만들 수 있는 워낙 다양한 노트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많았죠. 지금은 좀 덜해도 옛날에는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건설 본공사라고 하는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자재들이 일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도배지, 장판지, 그 다음에 이런 수도꼭지 같은 이런 것들이 거의 반값에 특가로 들어가거든요. 대량이니까. 대량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몇만 세대, 몇천 세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겠죠. 거의 특가예요. 수도꼭지 하나 가격이 일반 우리가 소매로 사용하는 가격이 거의 반 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뭐랄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으로 취하긴 하는데 그것들을 굉장히 또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사도 쫓아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겠죠. 하여튼 뭐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말하지 못하는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10년 안 된 아파트라서 그 거기까지를 보통 이제 신축 아파트로 치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땐 2005년도에 건축된, 그러니까 건축 연도로 볼 때, 입주 연도로 본다고 하면 2005년도 입주된 아파트와 2009년에 입주된 아파트 차이를 보면은 대략 한 3, 4년인데 질이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럼 이거는 무슨 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한 2005년쯤에 지은 아파트와 2009년도에 이제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건축 연도로 볼 때 준공 그걸로 할 때 그러면 확실히 아파트 질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합건설업 면허는 지금 2016년 8월 12일 날 이게 시행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면허 없이 작은 주택은 그렇게 지었었는데 일부 지역에서 거의 그 일을 아예 그 뭐랄까 몰아서 본인이 굉장히 독점했던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거의 그 지역에 그 그렇죠. 뭐 빌라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가 있죠. 동네 가면 무슨 빌라 1차, 2차, 3차, 4차 쫙 있으니까. 그 업체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짓다 보면 그 업체의 어떤 시공의 어떤 성향이 있어서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5년, 2009년을 딱 이렇게 구분 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일단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걸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그렇거든요.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그때 그 서울 석권 같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빌라나 아파트가 거의 나오질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빌라 같은 경우도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꾸지지 않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보면은 빌라 같은 경우 건축연도를 보면 그 기간 동안에 건축연도의 빌라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빌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 나오는 빌라들 보면 괜찮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들었어요. 1990년대까지 워낙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날림으로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자가 많아서 2001년? 2년? 그때 건축하시는 분들끼리 뭐 이렇게 굳이 운동 같은 걸 좀 했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어요. 우리
너무 날림으로 져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제대로 짓자. 네, 그런 게 서로 간에 있죠. 그걸 그 암묵적인 카르텔처럼 네, 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2002년도에 지어진 빌라들이 보면은 좀 잘 뺐어요. 그 내용이나 그 건축이나 또 안에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구조가? 확실히 아. 2002년도 물건들이 보면 상당히 잘 뺐거든요. 왜냐면 보면 대체적 빌라들이 2002년, 2003년도까지 신축 빌라들이 있고 2004년부터는 빌라 지은 게 거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다들 다 멈춰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나 그게 얼핏 듣기는 법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업체마다 개별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네. 단종 업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기가 있고 뭐 설비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자격증이 나오면 이제 협회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하는 집수리 할 때 작업자분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렇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교육의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그 1년에 한 번씩 협회에 있는 분들은 예, 뭐 협회 그거를-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그러니까 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 강제예요, 그게? 약간 의무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본인이 그럼 또 해야지만 어떤 뭐 거기 협회에 계속 유지할 수 그렇죠. 있다든가 그 그런 게 있는 저희 그 건설 기술인 저도 이제 건설 기술인인데 건설 기술인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승급 시험처럼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가서 오프라인으로 듣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시간과 교육을 하지 못하면 그 저희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특급 이렇게 윗단계로 올라가지는 못해. 특급은 이제 거의 뭐 특급 기술사 뭐 이런 거. 박사와 교수직 정도의 그 특별 기술사를 특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증마다 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자격증만 따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기후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협회에서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 무슨 땡땡동에 그 어떤 집과 어떤 그 골목에는 설비가 굉장히 특이하고, 외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네들이 어떤 장비를 거기 꼭 가져가야 되고, 시공을 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거를 데이터화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뭔가 그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체 없이 그냥 파보고 그때 보자라고 하면 고객한테도 처음에는 이제 50만 원이에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공사해 보니까 까보니까는 200 내놓으세요 하면은 서로 간에 굉장히 일단 실탄 대비 더 내려버리니까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잘 모르잖아요 기술적인 거를. 네. 그래서 설명해도 소비자가 이해를 못하고 왜 이거 돈을 올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동네에서 집을 만지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되죠. 그런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교육을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없으면 거기 뭐 갈 수가 없죠. 아. 저도 이제 건축 설계직으로서 그 엔지니어 교육을 1년에 꼭 한 번은 받아야 돼서 꼼짝 않고 하루 종일 그거 거의 한 8시간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군요. 모든 자격증 1년에 한 번씩 꼭 그 교육을 받아야 되죠. 집체교육 그런 거 시키죠, 보통. 안 하면은 자격증 유지를 못하게 예. 되니까 대부분 협회에서 박탈하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되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사실 뜻하지 않게 온도와 건축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끝나는 그래요? 건가요? 뭐 지금 뭐 한 번 더 하죠. 한번 좀 입을 이따. 풀어볼까 했는데 끝나는 건가요? 풀어보였어요? 네. 입으로 넘어가는 건가 입으로?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아쉽다. 사실 궁금한 건 다 들었다 생각했는데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다 들었다 생각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도입부였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 뭐 유료인가요? 어떤 게요? 이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요? 네. 아니요. 와, 다 풀어주는 거야? 이거 강의 때 하는 거였어요? 그건 아니지만 뭐야? 조금 약간 언급하죠 강의 때는. 나 또 강의 때 하는 거면 괜히 더 좀 민망한데라고 하려고 했더니 네. 그건 아니구나. 뭐 저는 뭐 온 국민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기본적인 거를 알고 또 행복해지실 수 있다면 제가 뭐 다 까야죠. 네, 까라면 알겠습니다. 까는 거지 뭐.
그럼 어쨌든 뭐 오늘은 그 건축과 예.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예.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는데요. 근데 일단 이 주제를 사람들이 좋아하려나? 주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저희 셋이 얘기하고 싶은 거 네. 얘기하면 돼요. 아, 지금 그렇죠. 핑크패드님이 그거 어차피 궁금한 거. 듣고 싶으면 들을 테고 어차피 야. 계속 일주일에 3개씩 올리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선체해서 들으면 되죠. 뭐 그 중에 하나 걸려서 대박 날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뭐 모든 게 다 그 대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다 뭐 하나 대박 나면 되는 거죠. 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다들 들으시느라고 얘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